위기의 헌법재판소. 중립성은 어디로?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헌재가 무너지면 헌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문을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옵니다. 탄핵 소추문의 중요 사실에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 그런다면은 탄핵 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탄핵 소추문 변경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하시다시피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할 때 보통 2주에 한 번, 빨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재판 진행한다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사건이 1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접수가 된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그 다음에 감사원장, 또 국무위원 이 등등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지금 전혀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먼저 민주당의 폭포에서 저질러진 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과연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국정농단이냐 아니냐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 소추를 보면은 소추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소추 사유가 또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바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헌재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헌법재판을 진행할 건지 일정을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의결 종소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는 문제는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서 한두 시간만 토론하면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헌재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하루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 감사원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되니까 다른 사건을 우선해서 심리하겠다라고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도 공개적으로 또 밝혔습니다. 또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임명하지 않자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더니 이것도 우선 심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종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책자에도 대행도 대통령이 준해서 200명으로 해야 된다라는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헌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리한 거는 대변을 통해서 바로바로 발표를 하고 조금 유리하다고 보는 거는 발표를 하지 않고 보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재가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고 공정하게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국민 모두가 승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하루빨리 일정을 밝히고 대통령 탄핵에 앞서서 사안도 간단하고 또 쟁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탄핵 심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의
면담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거부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만약 우리의 이런 요구사항이 제대로 관철이 되지 않고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헌재에 찾아와서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